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연 1.7%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진행했던 1, 2차 전환대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0에서 2012년 대출자에 대해서도 전환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연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는 오는 7월부터 기존 3.9에서 5.8%의 이자율을 2.9%까지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환대출을 통해 약 9만 5천 명이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기존 60, 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합니다. 이는 서울에 있는 5억 원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도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성과연급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 삭감의 폭, 업무량 감소 여부 등 임금 피크제 효력 유무를 판단할 가이드라인도 최초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개별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요.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당시 노사가 합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도 고려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통해 연내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823만 4,901주로 200만 주를 공모로 조달합니다. 확보한 자금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와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독서 플랫폼 업체로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월정액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KT그룹 산하 지니뮤직에 인수되어 289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145억 원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오디오북, 챗북, 오디오 드라마 등을 선보이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액정 표시장치 사업을 철수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TV용 LCD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LCD 사업을 철수하거나 감소시키는 배경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등 차세대 패널에서 기술력 저격차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해 앞서 나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2022년도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R&D 기획관리 12명, 정보운영 1명입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6월 7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월 31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지방선거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